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생깁니다. 냉장고 밑구석, 싱크대 뒤편, 서랍 속 깊은 틈,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 깊은 곳입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혼자 사는 80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몇 달 전 이웃들이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문이 열렸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방 안엔 짐이 쌓여 있었고, 옷가지며 신문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몸둘 곳 하나 없이 방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벽을 타고 옆집까지 스며들었고, 누군가는 말했다 합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사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가.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저분한 집은 그 사람 마음 그대로예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건 삶을 놓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지저분한 집에 살아선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말일 수 있겠지만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삶은 곧 잃어버린 정신을 드러낸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삶의 질서가 있다면 그는 아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5년, 노량진에 사는 정기훈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 벤치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손수건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들고 나오는 의자의 다리,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통 주변.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청소를 자주 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밖이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더라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내려앉은 먼지처럼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다고 젊은 이웃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어느새 청소는 그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집을 정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일까요? 자신의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이지만 때로는 그런 말이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지저분했어도 오늘부터는 다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눈앞의 먼지일 수도 있고 손에 들린 책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너진 마음의 모서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정리한다는 건 나를 다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이 지저분하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노후의 건강은 병원 진료보다 생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줄어드는 시기엔 집안이 곧 운동장이 되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가 전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경기도 양주의 이명자 할머니는 70 중반을 넘기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자신을 조용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3월 어느 날 새벽 이불 옆에 쌓아둔 비닐봉지를 밟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날부터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며 그녀는 그때를 몸이 갑자기 나를 버린 날이라 불렀습니다. 쓰러진 건 그날 한 번이었지만 생활은 그 뒤로 계단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냉장고에 쌓인 오래된 반찬,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 욕실 앞에 놓인 세제통, 모두 다 작은 장애물이고 예고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노인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노년층 낙상 사고의 2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그 원인의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은 생활 쓰레기나 불안정한 구조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있어 치명적인 전환점입니다. 한 번의 부상으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우울증과 무기력이 뒤따르며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정돈된 집은 어떤 힘을 줄까요? 바닥에 위험 요소가 없고 통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다면 조심하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 작은 자신감이 하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위생입니다.
쌓인 먼지와 곰팡이, 부엌에 굴러다니는 음식 찌꺼기는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엔 집안의 청결이 곧 병을 막는 백신이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의사 김정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집은 병원보다 더 청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화장실 앞에 쌓인 신문지를 걷고, 욕실 매트를 말려 햇볕에 두고, 식탁 위에 놓인 비닐봉지만 치워도 몸이 움직일 길이 열리고 숨이 놓일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정리는 결국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이끌어줍니다. 몸이 편해지는 공간. 그것이 결국 마음까지 편해지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조선시대의 퇴계이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이 정결하면 그 속에 머무는 마음도 맑아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세요. 이 집은 내 몸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공간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저분한 집은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윤정자 할머니는 혼자 산 지 12년째. 처음 몇 해는 외로움에 울기도 했지만 틈틈이 꽃을 사고 집안을 꾸미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을 붙잡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과 연락이 끊긴 지 3년,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끊기고 매일 밤 TV만 켜놓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집안에는 점점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할 힘도 의욕도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눈길조차 안 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공간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부 자극이 적어지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만큼 집의 상태가 곧 내 감정의 상태가 되곤 합니다. 지저분한 집에 오래 머무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갑니다. 물건이 쌓이고 공간이 막히고 햇살이 가려지면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경희대학교 심리학과 김도연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무기력이다. 윤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결심 끝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잡지책과 사라진 사람들의 편지, 깨진 시계와 다 다른 이불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정리한 게 아니라 내 안의 미련을 하나씩 놓은 거였어요. 그날 이후 윤정자 할머니는 식탁 위에 작은 수국 화분을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였고 매일 아침 10분 부엌 바닥을 닦는 습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삶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 무너짐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밖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고려 말의 문인 이색은 청정한 방에는 번뇌가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상담보다 당장 물건을 정리하고 창을 여는 행위가 마음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문득 무기력함에 눌려있던 마음이 있다면 집 안에서 손에 잡히는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 물건을 버리는 순간 당신 안에 있는 지친 감정 하나도 함께 놓아줄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 지저분한 감정을 비워내는 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저분한 집은 인간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때로는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가 지나치면 고립이 됩니다. 고립은 외로움보다 더 무섭고 천천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조용한 칼날이 되기도 하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한수 할아버지는 한때 마당 넓은 집에서
이웃과 고기도 구워 먹고 손주들이 뛰놀던 기억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집을 줄이며 원룸으로 옮긴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누가 찾아오겠다고 해도 괜히 미루게 되어 집이 엉망이니까 보여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집이 어질러지기 시작하면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관계도 끊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지고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며 고립이라는 이름이 무서운 일상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을 사람에게 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작고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어 현관 앞에 신발이 널브러져 있는지, 냉장고 문이 열리긴 하는지, 테이블 위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 작은 디테일들이 우리를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가까이 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청소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제 사람 불러도 되겠다는 거예요. 고한수 할아버지도 방을 정리한 후 오랜만에 친구를 초대해 같이 라면을 끓여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한 달 만에 사람이 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지저분한 집은 사람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깨끗한 공간은 작은 용기를 낳습니다. 누군가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리,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식탁. 그 공간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가는 것은 관계입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자식도 멀어지고 전화 한 통, 밥 한 끼, 함께할 사람이 줄어갑니다. 그럴수록 집은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사는 집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지고 사람도 모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집이 닫힌 마음을 닮아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지금 찾아온다면 당신의 집은 그 사람을 반겨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은 안 돼요. 집이 좀 엉망이라 그 말로 관계를 하나 더 끊게 되진 않나요? 손님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리.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준비가 다시 관계를 연결하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저분한 집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그곳에 사는 김하자 할머니는 전직 미용사였습니다. 젊었을 땐 손끝이 어찌나 야무졌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서 머리를 맡겼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은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깨져 벽에 뒤집혀 있었고 서랍엔 사용하지 않는 립스틱이 곰팡이와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문이 잘 닫히지 않아 속옷과 스웨터가 바닥을 덮고 있었고 화장대 위엔 먼지가 성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뎌질 수 있구나 싶었지. 심리학에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아껴주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은 단순히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를 위한 작은 습관들, 내 공간을 돌보는 사소한 행동들이 곧 내 자존감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집이 어질러지고 그 어지러움을 무시한 채 며칠을 지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 율곡이인은 사람됨은 거처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은 그가 사는 공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지저분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가치를 점점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치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청소봉사를 온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애는 처음 보는 날인데 내 화장대 위를 치워주더라고. 근데 그 순간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 눈물 섞인 고백이 학생의 일기장에 남아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내 공간에 너무 무심했어요. 나 자신을 버리고 살았다는 말, 딱 내 얘기 같아요.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이나 남의 인정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씻고 정리하고 한 끼라도 따뜻하게 차려 먹고 침구를 햇살에 말리고 스스로를 편안한 공간에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는 이 삶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만약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작아진다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졌다면 혹시 집안이 그 신호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다운 공간이 가장 나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비로소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버리기 싫은 물건 하나를 과감히 내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지저분한 집은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합니다. 조용한 죽음이길 바라면서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정동찬 할아버지. 그의 고향 친구가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자 서울로 찾아갔고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주검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방 안엔 짐이 쌓여 있었고 냄새와 습기로 벽지는 들떠 있었으며 이웃 누구도 그가 이미 며칠간 세상을 떠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3겹이나 겹쳐 있었고 방 안엔 며칠치 신문과 광고지가 발목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정년까지 직장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서서히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집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죽음은 고독사입니다. 그리고 고독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지저분한 신발장 하나, 쌓여있는 플라스틱 컵 몇 개, 열지 않은 창문, 곰팡이 낀 욕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점점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정책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집이 청결하게 유지될수록 지인 방문율이 높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집이 열려 있어야 사람도 찾아오고 연락도 가능해지고 관심도 머물 수 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노인분들이 점점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오지 않게 됩니다. 그 악순환의 끝은 조용하고 쓸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며칠씩, 길게는 몇 달까지 방 안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도 남일처럼 넘깁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그림자가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누군가 올 수 있는 집인가요?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고려시대의 시인 이규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정갈한 방엔 복이 머무르고 어지러운 곳엔 재앙이 들끓는다. 결국 삶은 준비하는 자에게 조용한 평안을 선물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삶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 곁에 사람이 있길 바란다면 그 시작은 지금 사는 공간을 비워내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죽음을 맞습니다. 정돈된 삶은 정돈된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지저분한 집에서 살아선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몸의 건강을 해치고 작은 사고 하나로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어지러운 집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울과 무기력을 불러 삶의 의지를 꺾는다는 점. 세 번째, 지저분한 집은
사람을 집에 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 네 번째,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진 채 무기력하게 일상을 견디게 된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끝엔 고립된 죽음이 기다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정리된 집은 곧 정리된 삶이고 그 삶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정리해서 뭐해요? 버려도 다시 살 것도 아닌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버렸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손을 움직이고 공간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삶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냉장고 안을, 내일은 욕실 선반 하나, 그 다음은 방바닥 모퉁이. 매일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인다면 그건 고립된 노년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집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햇빛이 들고 사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온기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비우는 것을 넘어 삶을 다시 껴안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당신의 공간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조금은 허전했다면 이제 작은 정리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 안의 먼지가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을 하나씩 털어내는 그 순간이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마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